안녕하세요. 새벽반 고고싱 윤대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트리트 워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여기 철봉 공원에 왔는데, 네, 오늘은 저스트 펑 크루 멤버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스트 펑 크루가 어떤 크루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트 펑 크루 리더 정한별입니다. 저는 브리더 이태종입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름은 저스트 펀이고요. 그저 재밌게 놀자, 즐기자라는 팀의 모토를 그대로 담아 팀명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철봉공원, 뒤로 보이는 철봉공원을 강동구와 협력하여 조성했고, 10월에는 로드 오브 더 바라는 철봉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존에 새벽반 고고싱님 채널에 저희가 자주 소개됐었죠. 네. 간간히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콜라보는 아마 오늘이 처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이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할 말 있으신가요? 오늘 촬영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네, 오늘 이제 보면은 스트리트 워크아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개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그런 질문들을 몇 개 이제 준비해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워크아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저스트 펑은 이제 스트리트 워크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도 뭐 외국에서도 딱 정의돼서 나온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스트리트 워크아웃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내린 결론은 길거리 어디에서나 맨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며, 동시에 그렇죠. 프리스타일, 중량, 카운트 대결 등으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종목.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스트리트 워크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질문, 첫 번째 질문. 까진 손 관리법. 운동을 하다 보면은 굳은 살이 많이 박히고, 또 프리스타일 같은 동작을 할 때 많이 까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소독과 뭐 밴드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치료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보통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까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떼어내야 돼요. 이미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났기 때문에 네. 일단 그날 당장 이제 물로 한번 씻고 손톱깎이로 최대한 그 까진 데 속살에 근접하게 잘라낸 다음에 메디폼을 붙이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밴드를 붙이거나 해서 추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잘 까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제 피부가 되게 우정이 끈끈한지 서로 놓치질 않아서 피부가 좀 강한가 봐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평소에 관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굳은 살이 손이 많이 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뭉쳐 올라가면 집에서 그거를 손톱깎이로 깎아내요. 깎아낸 다음에 막 속살까지 드러내게 깎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아프니까 적당히 깎아준 다음에 그걸 사포로 문질러요. 네, 그렇게 해주면은, 그거를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해주면은 층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굳은 살이 까지는 사람들을 보면 연계를 하다가 이 굳은 살로 인해 생긴 층이 한 번에 이렇게 벗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층을 미리 없애는 거 정도 항상 해줍니다. 손을 한번 직접 카메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관리를 잘한 케이스. 지금 층이 전혀 안 생기고, 네, 만지면 사실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굳은 살 느낌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관리가 좀 덜 된 케이스. 관리가 좀 덜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뭐 굳은 살 관리나 아니면 까진 손은 여기까지. 더 자세한 팁은 나중에 뭐 이 카테고리 하나 만들죠. 이 얘기는 하면은 엄청 10분 동안 길어지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 하면은 프리스타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꽃이죠, 꽃. 근데 네? 꽃. 아, 꽃. 뭐라고 들으신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엄청 기본기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턱걸이, 뒷푸시업 이게 사실 거의 무서울 게 없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스트리트 워크아웃 하는 이런 분들 만나서 그때 처음으로 가벼운 동작이라도 익혀보고 했는데 저는 되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었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본인들은 혹시 무서우셨는지 아니면은 덤덤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만약에 무서우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프리스타일 가장 잘하니까 한번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면 타고났는지 재능충인지. 아, 너무 무섭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지금은 멤버들끼리 운동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철봉공원도 있는데 초반에는 저희가 항상 그 학교나 이런 아스팔트 밑에 아스팔트 바닥인 곳에서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막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은 이게 상상이 끝도 없어요. 막 이렇게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 김웅진 씨랑 저랑 둘이서 이제 레그서클이라는 동작을 하고 이제 그 레그서클에서 다리만 걸고 이제 떨어지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철봉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3시간, 2-3시간 동안 앉아서 떠들었어요. 우리 언제 던지냐? 이거 던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한 번은 던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철봉 위에 앉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제 나중에는 여기 멍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는 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동작을 파해시킬 수 있는 다른 동작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그서클 같은 경우는 철봉 위에서 몸을 뒤로 던져야 되는데 이 상체를 뒤로 던지는 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저랑 웅진 씨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렸어요. 이게 나중에 뭐 동작을 설명할 뭐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보조로 네, 이제 보조를 한 거죠. 도와주면서 그 모션만 이제 만들어낸 거. 그쵸, 모션을 미리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죠. 아. 비슷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매트죠, 매트. 아, 이제 역시. 뭐니 네. 해도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매트가 있으면 사실상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매트가 있는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동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는 지금 이렇게 매트를 구비한 체육관이 없다는 거죠. 철봉과 매트가 같이 있는 체육관이 네, 그쵸. 거의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서운 동작 같은 게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올라갔을 때만 좀 무서움을 느꼈는데 여기 옆에 계신 태종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굉장히 쫄보여가지고 태종 씨 경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틸 워크아웃의 꽃 프리스타일에서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몸을 빠 넘어서 이제 떨어지는 빠 넘기 동작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에 불구하고 제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올라가서 저도 몇 시간 뭐 1시간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서 아 땅바닥만 보다 내려오고 이러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매트도 있고 뭐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자기 의지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해보려는 그게 있으면은 결국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극복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공포감을 없애가는 과정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천히 없애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네.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네. 두 분의 의견 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댓글에서 엄청 많이 보이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스트리트 워크아웃 하는 사람들은 왜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혹은 뭐 하체 운동 안 하냐, 하체가 왜 이렇게 얇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마치 저를 저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스트리트 워크아웃을 저희는 종목으로서 접근한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 수련, 신체 단련의 일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맨몸 운동이지 뭐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맨몸 그 동작을 이용해서 그 몸을 그냥 키우고 그런 식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왜 크고 왜 작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으로서 접근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리트 워크아웃이 프리스타일이랑 개수 대결이랑 중량 대결 같은 그런 게 세- 대표적인.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뉘어서 경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프리스타일도 그렇고 중량도 그렇고 대부분 상체를 이용해서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하체가 얇은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외국은 보면은 덩치가 큰 선수들도 많지만 덩치가 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말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말라도 근육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본적인 대답을 하자면 왜 이렇게 말랐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말라도 되니까요. 왜냐면은 이 운동이 마르고 크고가 상관이 없어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가볍게 좀 더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하체가 얇은 친구들은 하체가 얇기 때문에 플란체 같이 상체 힘을 이용해서 하체를 띄우는 그런 동작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목으로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맨몸 운동 한다 해놓고 스쿼트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저희가 이게 어떻게 시비를 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스케이팅 선수를 보면 제가 실제 스케이팅 선수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상체가 굉장히 얇으세요. 정말 일반인보다 더 말랐다고 볼 정도로 진짜 마르셨더라고요. 근데 하체가 너무 굵어요. 근데 저희는 스케이팅을 종목으로서 접근하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종목으로서 이걸 인식하냐 인식하지 못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네, 스트리트 워크아웃 하려면 하체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도 아니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뭐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 스트리트 워크아웃도 하고 파쿠르 하는 사람이 스트리트 워크아웃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니까 하체 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도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말랐냐 이런 거에 대한 저희 대답은 말라도 되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개인 차이인 거죠. 네, 그쵸. 개인 뭐 차이. 운동에서 더 몸을 만들려는 사람은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쵸. 스트리트 워크아웃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동작을 완성시키면은 그게 그쵸.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런 거죠. 하체 운동 아, 하고 또- 싶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플란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플란체를 뭐 신경 운동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실제로 저희 팀에서도 그렇고 플란체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몸에 이 볼륨의 변화가 오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네, 플란체는 그 동작을 할 때 정말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손목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부하가 되지, 중량을 쳐서 볼륨을 키우는 것처럼 플란체를 해서 볼륨을 키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플란체를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말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리트 워크아웃 스웍이라고 하죠. 짧게 말하면 이 동작들 프리스타일에서도 동적, 정적 이런 거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각 지역마다 팀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소수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산, 아니면 대구, 서울, 인천, 충주, 저희 광주 이런 곳에 각 지역마다 팀이 있는데, 그 팀들에서 초보자나 이렇게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적대시하지 않아요. 어느 팀이든 찾아가면 너무너무 반겨주고 환영합니다, 진짜. 환영해줍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트리트 워크아웃 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입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진심으로 반기는 게 저희의 분위기예요, 요즘. 보통 그 많은 분들이 팀에 찾아간다, 팀과 같이 사람들과 운동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실력을 갖추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죠. 찾아가시면은 대부분에서는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요즘 물론 각 팀마다 원래는 매주 정모를 활발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 정모하는 추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철봉공원을 만들면서 꾸준히 지금 정모를 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팀 찾아오시면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정모 때마다 오시는 분들한테 5,000원씩 걷어요. 근데 이게 무슨 앱이냐면 그냥 음료수를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앱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정모에 와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 가르쳐라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운동에 비해서 스트리트 워크아웃이 뭐 예전부터 뭐 공짜로 할 수 있는 어디서나 공짜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다 공짜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정모에서 가볍게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팁 같은 거 배우고 이럴 때는 정모 회비 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시면 되고 같이 즐기면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커리큘럼을 좀 세세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레슨을 좀 진행도 해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팀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다르지만 이제 저스트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모 와서 후회하시는 분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재밌게 놀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애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네, 가장 활발한 만큼 실제 정모 현장에서도 매우 활발한 모습으로 정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Just fun. 그러니까 즉 본인이 이제 턱걸이 10개를 하고서 이제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머슬업을 하고 나서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턱걸이 실질적으로 원래 한 개도 못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자만 하고 열심히만 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은 대부분은 다 이제 서로 반겨주는 분위기니까 부담 없이 이제 팀들, 본인이 관심 가지는 팀들 그렇게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면은 뭐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진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팀에도 고시성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턱걸이도 잘 못해요. 네. 저희랑 재밌게 놀거든요.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거지만 어쨌든 부담 진짜 안 가지셔도 부담도 네, 이렇게 편하게 찾아가시면 된답니다. 네, 지금 그 흔히 찾기 힘든 이런 철봉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철봉공원 한번 전경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철봉공원 외에 또 다른 비슷한 이제 시설들이라든지 또는 실내, 실외 이런 데 합쳐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저희 일단 우선 철봉공원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 팀이 가장 자부심을 갖게 된 사건 중에 하나죠. 네. 작년에 이제 강동구청이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공원 이런 철봉 만드는 회사도 직접 알아보고 공원의 위치라든지 이런 철봉 자체에 대한 설계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철봉공원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지금 뒤로 보이시는 철봉공원은 국내에 딱 하나뿐이고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하게 찾아오시려면 고덕중학교를 찾아오시면 돼요. 왜냐면은 뒤로 한번 돌려봐도 될까요? 네, 바로 뒤로 돌면은 고덕중학교가 있어요. 네, 아니 그냥 대충 보이면 돼요. 고덕중학교에서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만 건너오면은 바로 바로 건너편에. 철봉공원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다른 비슷한 시설로는 작년 로드 오브 더바 대회가 끝나고 올머스트에서 만들어주신 철봉이 인하대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인하대학생이어야만 갈 수 있는지 알고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팀 멤버들은 가끔씩 놀러 갔다 옵니다. 왜냐면은 원정 경기 떠나는 느낌으로 가끔 다녀오는데 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인하대 이 팀에서 바크로바트 소울즈라는 팀에서 직접 땅에다가 다 박아놨기 때문에 철봉이 잘 흔들리지도 않고 그 인하대 팀이랑 같이 정모하는 시간에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그 팀 페이지에 문의해서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 네. 실내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없죠. 아직은, 네. 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빠른 왜냐면은 실내에 생기길 바라는 네, 그런 왜냐면은 부분이네요. 아까 제가 동작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매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매트를 효율적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는 실내에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내에 체육관을 가야 되는데 실내 체육관이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파크루 체육관에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 체육관이 좀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즉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곳은 강동구 고덕 쪽에 여기 철봉공원 하나 있고 그리고 인하대학교에 또 대회 때 진행했던 그 철봉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딱 두 개 네. 크게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인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네. 거기가 가깝고 서울에서 이제 강동구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찾아오시면은 편하게 그냥 운동하실 수 있어요. 공원이에요, 공원. 네. 개방된 곳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철봉이 있는 곳 어디든 철봉공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굳이 철봉공원이랑 인하대학교 운동장에 있는 철봉 시설을 말씀드린 이유는 프리스타일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철봉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종목으로서 접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보이 하시는 분들한테 아스팔트에서 헤드뱅잉을 돌아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프리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높이와 적당한 길이, 적당한 두께를 가진 철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가장 적합한 철봉 시설은 강동구에 있는 철봉공원과 인하대학교에 있는 철봉 시설을 예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이거 저희 스트리트 워크아웃이 기계체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이 또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선은 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기계체조는 프로, 스트리트 워크아웃은 아마추어라고 단정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스트리트 워크아웃을 종목으로서 접근을 하려는 팀이기 때문에 기계체조와 스트리트 워크아웃은 아예 다른 스포츠 종목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전제 하에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기계체조 같은 경우는 기계체조와 스트리트 워크아웃은 가장 크게는 점수 체계가 다르겠죠. 심사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겠죠. 기계체조는 대표적인 미용체조 중에 하나로 모든 동작이 좀 선이 아름답고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스트리트 워크아웃은 더티한 것도 매력이에요. 네, 그것도 매력이 될 수 있고 점수가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같이 철봉을 쓴다는 거밖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스케이팅을 한번 예로 들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전혀 다른 종목이잖아요. 스케이트화를 신고 스케이팅을 한다는 것 뿐이지 종목이 많이 다른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또 미식축구와 럭비 많은 분들이 이게 같은 종목인 줄 아는데 이 종목도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규칙도 다르고 옷을 입는 형태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미식축구와 럭비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럭비에서 물론 미식축구가 유래된 것이긴 하지만 럭비 같은 경우는 보호대 착용도 안 하고 태클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미식축구와 규칙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스트리트 워크아웃과 기계체조는 철봉을 공유한다? 철봉을 사용한다 정도지. 일단 첫 번째 스트리트 워크아웃에서는 경기를 치를 때 탄력봉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저희는 좀 딱딱한 봉에서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점수 체계에서의 차이 그런 게 있다면 여러 가지로 정말 종목으로서 다른 점이 많지만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철봉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동작들이 약간씩 이렇게 겹쳐져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는 기계체조랑 저희 동작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약간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저희 종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절대 저희 종목을 까내리려고 막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팀이나 아니면 체육관 고고싱님께서도 이런 동작들에 대한 설명, 스트리트 워크아웃에 대한 설명을 자주 저희가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한국의 스트리트 워크아웃 연합 체계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데 우선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리트 워크아웃 팀들이 각 지역마다 한 팀 정도씩 있는데 굉장히 뭐 함께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혜종 씨랑 저랑 작년 1월 달에 이 팀들을 한번 만나고 와야겠다.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수업 전국 일주. 그래서 정말 내일로를 끊어서 부산, 거제, 대구, 대전 등을 찍고 서울에 와서 또 박킹지 팀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있는 팀을 대부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와서 그 만나고 오는 도중에 이제 연합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저희가 꼭 다른 종목의 협회처럼 크게 막 돈을 걷어서 굴러가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카톡방 정도는 만들어 두면 앞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그런 말을 나누고 와서 올라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다른 팀 리더분들한테 전부 연락을 돌렸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팀 리더분들도 그거에 전부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작년 3월쯤에 카톡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 팀을 대표하는 이제 여러 크루들이 카톡방에 모여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혹은 각 팀별 일정 아니면 연합별 일정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사실 그런 연합체계 구성을 한 것 이후에 가장 큰 성과는 작년 로드 오브 더 바 대회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구성이 네, 그렇죠. 그럼 그 지금까지 말했던 그 연합이 혹시 정확한 명칭이 있나요? 네, 지금은 세계 연맹의 이름을 본따서 앞을 월드가 아닌 코리아로 바꿔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국 길거리 운동 연합 KSWCF 코리아 스트리트 워크아웃 앤드 칼리스테닉 피더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직 뭐 등록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연합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팀들이 많이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작년 대회 이후로는 연합끼리 뭉쳐서 뭐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본인이 지금 연합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향후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다른 뭐 팀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돈을 가졌다는 가정하에 외국에서 대회를 여는 게 쉬울까, 한국에서 대회를 여는 게 쉬울까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재밌는 주제네. 네. 근데 제 생각은 외국에서 여는 게 더 쉽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은 연합으로서 움직이면서 대회를 열었을 때 참여할 선수가 아직 많이 없어요. 물론 이런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서 이 종목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대회에 나와서 이게 본인의 기량을 실질적으로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회를 한국에서 연다 하더라도 참가할 선수가 없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 선수들 대상으로 상금 거나하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직은 한국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연합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각 팀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합의 이름으로 이제 좀 큰 대회라든지 작년 같은 이런 모임을 좀 여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혹시 저스트 펑크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즐겁고 화목하고 늘 새로운 저희 저스트 펑크루에 들어오는 거 말이죠. 사실 예전에는 열정을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못 믿으셨는데 진짜 열정만 봐가지고 실력 상관없이 아무나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눈이 높아졌습니다. 괜히 거만해져가지고 요즘은 실력이 기본으로 되는 분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모에 와서 운동하는 거는 이 팀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들어오시려면 기본적으로 풀플란체랑 360도 빠는 계정은 장난이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턱걸이라든지 딥스나 이런 기본적인 기본 근력 정도는 좀 갖추고 계셔야 저희 팀 들어오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거기에 열정은 여전히 봅니다. 열정을 안 보고 실력만 본다는 게 아니라 열정을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 과정 하에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을 이제 한해서
저희 팀에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거절은 안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와 재밌게 놀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네, 저희 팀이 이제 다른 팀들한테 항상 재밌게 논다고 이제 비춰진 이유가 저희 팀은 정모도 정모인데 저희 팀끼리 놀러 가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같이 놀러 다니고 영상 찍을 때 항상 다들 끼가 넘쳐요. 그래서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뒤에 영상을 찍고 계신 김웅진 군이 굉장히 원하는 멤버는 운동 다 필요 없고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베가스 등의 하나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영상 편집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신다면 저희 정말 무릎 꿇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쉬운 게 아니죠. 네, 지금 쉬운 게 아니죠. 뒤에 김웅진 군이 혼자 담당하고 계신데 저도 좀 미안하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분이 오신다면 실력 상관없이 열정 상관없이 그냥 해주신다면 무릎 꿇고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스펑크를 들어가는 방법. 네네. 참 쉽죠. 이렇게 쉽대요.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또 새로 본인이 뭐 생각하신 것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